할머니, 그 남자 위험해요. 박미자 회장님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경로당 화장실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구석으로 데려간 참이었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을? 빨리 도망가세요. 지금 당장.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수 할아버지가 위험하다니? 결혼한 지 석 달 된 제 남편이요? 회장님, 동수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순희 씨, 회장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목에 있는 멍 보세요. 그게 문에 부딪혀서 생긴 거예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졌습니다. 스카프로 가렸지만 회장님은 이미 봤어요. 어제 생긴 멍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회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알아요. 순희 씨, 그 남자가 누군지,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당신한테 접근했는지. 30년 전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회장님이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여보, 동수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나랑 집에 가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꽃잎 사연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순희입니다. 올해 75살이에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외로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빈집, 저녁에 들어와도 빈집. 그래서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 처음 간 날이었어요. 5월 초였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혼자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들 아는 사이라 같이 모여 앉았는데 저만 혼자였어요.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 맛있게 드시네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할아버지였습니다. 일은 후반으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얼굴은 온화했고 눈빛은 따뜻했어요. 아, 네. 맛있어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동수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이사 와서 처음 왔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이순이에요. 반갑습니다, 순희 씨. 동수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혼자 식사하시나 봐요? 네, 혼자 살아서요. 저도 그래요. 혼자는 외롭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외로웠거든요. 그날 이후로 동수 할아버지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경로당에서 밥도 같이 먹고 화투도 같이 쳤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둘 다 배우자를 잃었고, 둘 다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못 보고, 둘 다 산책을 좋아하고 트로트를 좋아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순희 씨, 내일 날씨 좋다는데 같이 산책 갈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자분과 단둘이 나가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다음 날 우리는 동네 공원으로 갔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어요. 꽃도 피고 새도 지저귀고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수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평생 직장 생활했어요. 무슨 일 하셨어요? 공무원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공무원. 은퇴하고 나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저곳 이사 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동수 할아버지의 눈이 조금 슬퍼 보였습니다. 그날 산책은 2시간이나 걸렸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동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순희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또 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어요.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러 갔습니다. 경로당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희 씨랑 동수 씨 사귀는 거 아니야? 저는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75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어요. 아침에 눈 뜨면 동수 할아버지가 생각났고 경로당에 가면 제일 먼저 동수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미자 회장님이었어요. 회장님은 동수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순희 씨, 잠깐만요. 네, 회장님? 동수 씨에 대해 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네, 뭐든지요. 동수 씨가 직업이 뭐였다고 했어요? 공무원이요. 왜요? 회장님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오래전에. 어디서요?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착각인가 봐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회장님은 계속 동수 할아버지를 주시했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강공원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순희 씨, 동수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순희 씨를 보면 따뜻함이 보여요. 편안함이 보이고 행복이 보여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보면 그래요. 순희 씨, 네, 남은 인생 같이 하실래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받는 청혼이었어요. 순희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동수 할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반대했습니다. 아들 민석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석아, 엄마가 재혼하려고. 뭐라고요? 민석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재혼이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하는데. 사랑이요? 민석이가 비웃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 사람 재산 목적 아니에요? 아니야. 확인해 보셨어요? 나는 그 사람을 믿어. 엄마, 정신 차리세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딸 은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진짜 결혼하시게요? 응, 좋은 분이야. 엄마 재산은 생각 안 하세요? 은지야, 이 집은 엄마 거야. 하지만 엄마, 자식들의 반대에도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6월이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동네 식당에서요. 하객은 20명 정도였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민석이와 은지도 왔지만 내내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박미자 회장님이 주례를 서주셨어요. 신랑 김동수, 신부 이순희. 두 분은 인생의 황혼기에 만나셨습니다. 늦은 만남이지만 진심 어린 만남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을 했어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75살에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다니. 75살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가 제 집으로 이사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다가 누군가와 함께 사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동수 할아버지가 밥을 차려놓았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응, 벌써 차려놨네.
같이 먹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먹던 밥과는 달랐습니다. 맛있었어요. 저녁에는 같이 TV를 봤습니다. 트로트 프로그램을 좋아했어요.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수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을 때였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는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들었어요. 누구랑 통화하시나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왔을 때 동수 할아버지 표정이 어두웠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수 할아버지가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동수 할아버지가 안 보였습니다. 여보,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화장실, 부엌, 베란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택시 타고 나가셨어요. 나중에 경비 아저씨한테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불안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동수 할아버지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저는 달려나갔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 말이 끊어졌습니다. 동수 할아버지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왼쪽 눈밑이 시퍼렇게 멍들었습니다. 옷도 찢어져 있었어요. 여보, 그 얼굴은 어떻게? 넘어졌어요. 넘어졌다고요? 네. 길을 걷다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큰 멍이 넘어져서 생긴다고? 병원은 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동수 할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팔을 잡았어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동수 할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에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방문을 닫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새벽마다 나갔다 왔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는 저를 피했어요. 발코니로 나가거나 화장실에 들어가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술을 절대 안 마시는 분이었는데 밤마다 소주를 한 병씩 마셨습니다. 여보, 술은 왜 마셔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무슨 일 있어요? 나한테 말해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동수 할아버지 눈에는 고통이 보였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다가 발견했어요. 동수 할아버지 재킷 주머니에서요. 피 묻은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구겨진 종이였어요. 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손수건의 피는 누구 거지? 이 쪽지는 뭐지?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제게도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경로당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섰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동수가 어디 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대답 안 하면 다칠 수도 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저는 얼른 타지 않고 계단으로 도망쳤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와 경로당으로 뛰어갔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남자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경로당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목에 멍이 있었어요. 스카프로 가렸지만 거울엔 다 보였습니다. 어젯밤 일이었어요. 동수 할아버지가 악몽을 꿨는지 잠결에 제 목을 잡았었습니다. 안 돼. 놓아줘. 할아버지가 소리치며 손을 휘둘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깨웠습니다. 여보, 깨세요. 동수 할아버지가 깼을 때 눈이 초점이 없었어요.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순희 씨, 미안해요. 하지만 제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스카프로 가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순희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자 회장님이었어요. 저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네. 회장님. 회장님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목을 쳐다봤습니다. 스카프 사이로 멍이 조금 보였나 봐요. 순희 씨, 그 멍은 뭐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문에 부딪혀서요. 회장님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문에 부딪혀서 목에 손가락 자국이 생겨요? 회장님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주변을 확인한 후 회장님이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남자 위험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무슨, 빨리 도망가세요. 지금 당장. 회장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회장님,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알아요, 순희 씨. 그 남자가 누군지,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당신한테 접근했는지. 30년 전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회장님이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여보, 동수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나랑 집에 가요.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평소에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박미자 회장님이 저를 뒤로 밀었습니다. 동수 씨, 순희 씨는 안 가요. 동수 할아버지가 회장님을 쳐다봤어요. 박미자 씨, 당신도 알았군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봤어요. 당신이 누군지. 30년 전 그 형사.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형사요? 동수 할아버지가요? 동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순희 씨, 미안해요. 말 못한 게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위험해요. 나랑 가야 해요. 안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박미자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눈빛에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대체 누구예요? 왜 나한테 접근한 거예요? 동수 할아버지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김동수 어디 있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거친 목소리였어요. 동수 할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미자 회장님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화장실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순희 씨, 저 창문으로 나가요. 지금.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동수 할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순희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밖에서 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건물 어딘가에 있을 거야. 찾아. 박미자 회장님이 저를 끌었어요. 순희 씨, 정신 차려요. 저는 회장님을 따라 창문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동수 할아버지를 돌아봤어요. 동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순희 씨,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쾅, 쾅. 저는 창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경로당 화장실 창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1층이었어요. 박미자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빨리요. 내 차로. 우리는 주차장으로 뛰어갔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잡아. 검은 옷 남자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타요. 저는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회장님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보니 남자 둘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더 빨랐어요. 우리는 경로당에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숨이 가빴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회장님이 핸들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일단 내 집으로 가요. 거기서 얘기해요. 회장님, 동수 할아버지는요? 회장님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분은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가 위험한 거 아니에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희 씨, 지금은 당신이 위험해요. 저요? 네, 당신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10분쯤 달렸을 때 회장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내려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님이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회장님 집은 깔끔했습니다. 2인용 소파에 작은 테이블,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회장님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마셔요. 진정하세요. 저는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순희 씨, 이제 설명할게요. 네. 하지만 충격적일 거예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회장님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먼저 내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박미자가 맞아요. 하지만 그냥 경로당 회장이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전직 보험조사관이었어요. 보험조사관이요? 네, 25년간 일했어요. 큰 보험사에서요. 회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부동산 개발 사기 사건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이요? 네, 서울 강북 지역 재개발 사업이었어요. 투자금이 300억이었죠. 회장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사업의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시 제 남편? 네, 이정훈 씨. 순희 씨 남편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했다니. 회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 남편은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정훈 씨는 피해자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진짜 사기꾼은 따로 있었어요. 정훈 씨의 동업자였죠. 그 사람이 투자금을 빼돌렸어요. 30억을요. 30억이요? 네, 현금으로요. 그리고 정훈 씨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서요? 정훈 씨가 그걸 알아챘어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하지만 회장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는 기억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경찰이 집에 왔어요. 부인, 남편분이 사고 나셨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었어요. 남편은 죽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사고가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살인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살해당한 거였어요? 네, 동업자가 사주한 거예요. 증거를 없애려고요. 세상에. 그리고 30억도 사라졌어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동업자는 해외로 도망갔고요. 돈도 찾지 못했어요. 미제 사건으로 남았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니, 혼자서 싸웠다니. 잠시 후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어떻게 아세요? 저는 그 사건 조사를 맡았어요. 보험 조사관으로요. 왜요? 동업자가 정훈 씨 명의로 보험을 들어놨거든요. 사고사 보험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 명의로요? 네, 10억짜리 보험이었어요. 수익자는 동업자였고요. 그래서 저는 의심했어요. 회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훈 씨가 죽으면 동업자가 10억을 받는 거였어요. 게다가 30억도 가져가고요. 완벽한 범죄 계획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추적했어요. 20년이요? 네, 퇴직하고도 계속 조사했어요. 그러다가 5년 전에 동업자를 찾아냈어요. 태국에 숨어 살고 있었죠. 한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어요. 30년 전 일이라 시효도 거의 끝나가고요. 결국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럼 네, 그냥 끝날 뻔했어요. 하지만 1년 전에 그 사람이 한국에 돌아왔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뭐요? 돈을 찾으려는 거예요. 사라진 30억을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돈이 아직도 있어요? 모르죠. 하지만 그들은 있다고 믿어요. 그들이요?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동업자가 혼자가 아니에요. 조직이 있어요. 아까 순희 씨를 쫓던 남자들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왜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순희 씨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저요? 뭐요? 돈이 어디 있는지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아요. 왜요? 정훈 씨가 죽기 전에 순희 씨한테 뭔가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힌트나 열쇠 같은 걸요. 저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죽기 며칠 전이었어요. 여보, 혹시 모르니까. 남편이 작은 것을 건넸습니다. 이거 잘 보관해. 뭐였죠?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순희 씨, 남편분이 뭔가 준 거 없어요? 죽기 전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럼 혹시 유품 같은 거요? 다 버렸어요. 이사하면서요. 회장님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 그럼 동수 할아버지는요? 아, 김동수 씨.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은 전직 형사예요. 형사요? 네, 순희 씨 남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분이요? 네, 25년간 형사로 일했대요. 하지만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서 퇴직 후에도 계속 조사했다고 들었어요. 그럼 저한테 접근한 게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순희 씨를 보호하려고 온 거예요.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가 저를 보호하려고? 그럼 위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회장님이 애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확실하지 않아요. 뭐가요? 김동수 씨가 정말 순희 씨를 보호하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동수 할아버지를 사랑하는데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희 씨, 지금은 감정보다 생존이 먼저예요. 당신 목숨이 위험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띠리링 마이너스. 발신자를 확인했어요. 동수 할아버지였습니다. 받을까요?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받고 싶었어요. 동수 할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그러다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이 일어났습니다. 순희 씨, 여기서 며칠 지내요. 밖에 나가면 위험해요. 제 집은요? 당분간 가지 마세요. 그들이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회장님,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안전하게 지내면서 생각해요. 남편분이 준 게 뭔지요? 그게 열쇠일 거예요. 열쇠요? 네, 30억을 찾는 열쇠요. 그걸 찾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녁을 차려줬어요. 간단한 된장찌개와 밥이었습니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저는 식욕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식사 후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손님방 쓰세요. 이불 깔아놨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천만에요. 편히 쉬세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정말 저를 보호하려고 온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분의 마지막 말이 생각났습니다. 순희 씨,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75살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는데, 결혼도 하고 행복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저는 울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동수 할아버지. 저는 망설이다가 문자를 열었습니다. 순희 씨, 나는 당신을 속인 게 아니에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지만 당신을 알고 나서 달라졌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지금 당신이 위험해요. 박미자도 조심하세요. 그 사람도 완전히 믿을 수 없어요. 나를 믿어주세요.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집 앞 공원으로 오세요. 혼자요. 설명할게요.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박미자 회장님도 조심하라니? 무슨 뜻이죠? 회장님도 뭔가 숨기고 있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회장님이 아침을 차려놓았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그럭저럭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거의 못 잤어요. 밥을 먹으면서 회장님을 관찰했습니다. 정말 회장님을 믿어도 될까요? 회장님도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순희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못 주무셨나 봐요. 그냥 조금요. 식사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를 만나보기로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9시 30분이었습니다.
회장님이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순희 씨, 어디 가세요? 회장님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위험해요. 나가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나가야 했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안 돼요. 회장님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김동수한테 연락받았죠? 저는 놀라서 회장님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문자 받은 거 봤어요. 어젯밤에요. 회장님이 제 휴대폰을 봤다는 건가요? 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순희 씨, 김동수를 만나면 안 돼요. 위험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진실은 내가 다 말해줬어요.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회장님도 뭔가 숨기고 있잖아요.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희 씨, 제 문자를 왜 봤어요? 제 허락도 없이요? 그건 저는 회장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손을 뿌리쳤습니다. 전화 갈 거예요. 안 돼요. 회장님이 문을 막아섰어요. 비켜주세요. 순희 씨, 제발. 저는 회장님을 밀었습니다. 회장님이 비틀거렸어요.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희 씨, 회장님이 뒤에서 불렀지만 저는 뛰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아파트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여기로 가주세요. 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우리 집 앞 공원이었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15분쯤 걸렸어요.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10시 5분 전이었어요. 저는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공원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10시가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동수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안 오는 건가요? 5분이 더 지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순희 씨, 동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동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피로가 보였어요. 왔네요. 네, 왔어요.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물었어요. 여보, 아니, 동수 씨, 당신 정말 누구예요? 동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김동수가 맞아요. 전직 형사였고요. 순희 씨 남편 사건을 담당했었어요. 박미자가 말해줬나 봐요. 네. 동수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일 때문에 접근했어요. 순희 씨가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럼 그때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동수 할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좋아졌어요. 진심으로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믿어주세요, 순희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지금도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어요? 왜 맞고 들어오고, 왜 새벽마다 나가고요? 동수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찾아왔어요. 누가요? 동업자 조직이요. 나보고 순희 씨한테서 정보를 빼내래요. 그래서요? 거절했죠. 그래서 맞은 거예요. 협박도 받았고요. 동수 할아버지가 상처 입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순희 씨를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힘들었어요. 그들이 점점 더 압박했거든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럼 박미자 회장님은요? 조심하세요. 왜요?
동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미자도 돈을 찾으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도요? 네, 그 사람은 30년 동안 그 돈을 찾았어요. 집착이에요. 순희 씨를 보호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순희 씨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제가 누구를 믿어야 해요? 나를 믿어요. 동수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돈 따위는 관심 없어요. 당신만 안전하면 돼요.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믿어요? 시간을 주세요. 증명할게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감동적이네요. 우리는 돌아봤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 셋이 서 있었어요. 그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김동수, 오랜만이네요. 동수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왜 나타났어? 민수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제 옛 동료예요. 같이 형사 일했죠. 하지만 지금은 남자가 웃었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죠. 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동수 할아버지가 저를 뒤로 밀었습니다. 순희 씨, 내 뒤에 있어요. 민수라는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순희 씨, 오랜만이에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만난 적 있나요? 30년 전에 봤죠. 당신 남편 장례식 때요. 저는 기억했습니다. 장례식 때 경찰들이 여러 명 왔었어요. 그 중 한 명이었나 봐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순희 씨, 간단해요. 당신 남편이 준 거 내놓으세요. 그럼 우리 다 해결돼요. 저는 모른다고요. 정말 몰라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훈 씨가 분명 뭔가 줬을 거예요. 죽기 전에요. 동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없어. 순희 씨는 모르고 있어. 그럼 우리가 찾아야겠네요. 남자가 손짓했습니다. 다른 남자 둘이 다가왔어요. 동수 할아버지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순희 씨는 건드리지 마. 비켜, 동수야. 나도 안 다치게 하고 싶어. 동수 할아버지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긴장된 순간이었어요.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용 마이너스, 삐용 마이너스. 경찰차였어요. 민수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누가 신고했어? 동수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내가 했지. 오기 전에 미리요. 민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이번은 넘어가지. 하지만 다음은 없어. 남자들이 도망쳤어요.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둘이 내렸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동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기 도망가는 사람들이요. 경찰들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이미 멀리 갔어요. 동수 할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순희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제 알겠죠? 당신이 얼마나 위험한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동수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준 걸 찾아야 해요. 그게 뭔지 기억해내세요. 그게 이 모든 걸 끝낼 열쇠예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석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 있어요? 집에 없고. 민석아, 엄마 괜찮아. 무슨 일 있어요? 왜 집 안 가요? 그게,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석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좀 와봐요. 중요한 거 찾았어요. 뭘? 아빠 유품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빠 유품이라고? 네, 다락에서 찾았어요. 오래된 상자요.
그 안에 뭔가 있어요. 저는 동수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도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열쇠일지도 몰라요. 민서가 지금 집에 있어? 네, 엄마. 빨리 와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집에 가야 해요. 같이 갈게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나 혼자 보내면 더 위험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돌아왔어요. 도망갔습니다. 잡지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택시를 잡았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상자 안에 뭐가 있을까요? 정말 남편이 남긴 걸까요? 동수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내가 지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분쯤 걸려서 집에 도착했어요. 아파트 앞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수상한 사람은 안 보였습니다. 올라가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서가, 엄마, 민석이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저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엄마, 옆에 분은 제 남편이에요. 민석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이요? 아, 재혼하신. 응, 김동수 할아버지야. 동수 할아버지가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석이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둘 사이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민서가 아빠 유품 어디 있어? 아, 네. 거실에요. 거실 테이블 위에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상자였어요.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뭐니? 다락에서 찾았어요. 엄마가 버리지 말라고 했던 상자요. 저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요. 유품을 정리할 때였어요. 이 상자는 버리지 마. 남편이 생전에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래서 다락에 올려놨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까먹고 있었어요. 30년 동안요. 열어봤어? 아니요. 엄마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는 상자를 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자물쇠가 있었습니다. 작은 자물쇠였어요. 열쇠는? 몰라요. 열쇠가 없어요. 동수 할아버지가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강제로 열어야겠어요. 민석이가 공구함을 가져왔어요. 드라이버와 망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동수 할아버지가 드라이버를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비틀었습니다. 자물쇠가 부러졌어요.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동수 할아버지가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 한 권,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USB 하나. 저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남편 필체였어요. 일기장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1995년 3월 1일. 30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6개월 전이었어요. 동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오늘 박철수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 투자금을 빼돌리자고.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박철수 눈빛이 이상했다. 조심해야겠다. 박철수요? 동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남편 동업자였어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3월 15일. 박철수가 투자자들 돈을 빼돌리고 있다. 증거를 찾았다. 장부를 복사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4월 1일. 박철수한테 들켰다. 내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협박을 받았다. 입 다물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그런 협박을 받았다니. 동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4월 10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증거를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한다. 만약 내가 죽으면 순이가 이 상자를 찾을 것이다.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생각하며 이걸 남긴 거였어요. 4월 20일. 이제 끝이다. 모든 증거를 모았다. 내일 경찰서에 간다. 박철수는 감옥에 갈 것이다. 그리고 사라진 돈도 찾을 것이다. 하지만 혹시 모른다. 박철수가 나를 막을지도. 그래서 이것들을 남긴다. USB에 모든 증거가 있다. 장부,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돈이 어디 있는지. 저는 손을 떨었습니다. USB를 집어들었어요. 이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건가요? 동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노트북이 있어요? 민서가 노트북 좀 가져와. 네. 민석이가 자기 방에서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동수 할아버지가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폴더가 떴습니다. 폴더 이름은 진실이었어요. 클릭했습니다. 안에 파일이 여러 개 있었어요. 엑셀 파일, 사진 파일, 음성 파일, 그리고 텍스트 파일 하나. 이름은 순이에게였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쓴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순이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어서. 하지만 나는 옳은 일을 해야 했다. 박철수는 수백 명의 돈을 훔쳤다. 30억이다. 나는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안다. 이 USB에 모든 증거가 있다. 경찰에 넘겨라. 그리고 돈을 찾아라. 피해자들에게 돌려줘라. 당신이 할 수 있다. 사랑한다, 순이야. 정훈. 저는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받는 남편의 편지였어요. 동수 할아버지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이었어요. 장부였습니다. 투자자 명단과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300억 규모였습니다. 그중 30억이 빠져나갔다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메모가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빼돌림. 계좌번호. 은행 스위스 은행. 동수 할아버지가 놀랐습니다. 이걸로 추적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이 계좌번호면 경찰이 찾을 수 있어요. 사진 파일도 열었습니다. 박철수라는 남자 사진이었어요.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민석이가 화면을 보더니 놀랐어요. 엄마, 이 사람. 왜? 아니, 이 사람 본 적 있어요. 어디서? 3일 전에 우리 집 앞에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엄마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민서가 왜 진작 말 안 했어? 몰랐어요. 그냥 아는 사람인 줄 알았죠. 동수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철수가 한국에 돌아온 게 확실해요. 그리고 순희 씨를 찾고 있고요.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철수 목소리였습니다. 정훈아, 입 다물어. 안 그러면 내 가족이 다칠 거야. 특히 내 마누라. 그리고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위협해도 소용없어? 나는 경찰에 갈 거야. 너는 감옥에 갈 거고.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가겠네. 감옥이 아니라 무덤으로.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살인 협박이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요. 정훈 씨는 살해당한 거예요. 박철수가 사주한 거고요. 이 증거들로 고소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경찰에 가야죠. 맞아요. 빨리 가야 해요. 동수 할아버지가 USB를 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저희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박미자 회장님이 서 있었어요. 회장님, 저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박미자 회장님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순희 씨, 찾았나 봐요. 회장님, 무슨, USB 주세요. 회장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가 USB를 감췄어요. 박미자 씨, 이건 경찰에 넘겨야 해요. 아니에요. 나한테 주세요. 왜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했어요. 나는 이순희 씨 편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나는 30년 동안 그 돈을 찾았어요. 그게 내 거거든요. 회장님 거라고요?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박미자가 맞아요. 하지만 진짜 이름은 박미선이에요. 박미선이요? 네, 박철수의 여동생이에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박철수의 여동생이라고요? 네, 오빠가 훔친 돈. 그중 절반은 원래 우리 집안 돈이었어요. 아버지 유산이요. 오빠가 그걸 사업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의 절반은 내 거예요. 동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범죄 증거예요. 경찰에 넘겨야 해요. 안 돼요. 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감옥에 가면 돈을 못 찾아요. 그래서 나는 오빠를 찾아야 해요. USB로 협상하려는 거군요. 동수 할아버지가 이해했어요. 네, 오빠한테 USB 주고 돈을 받을 거예요. 그럼 절반은 순희 씨한테 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남편이 원한 건 정의였어요. 박철수가 벌 받는 거였고요. 회장님이 가방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총이었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장님, 미안해요, 순희 씨. 하지만 나는 그 돈이 필요해요. 3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포기할 수 없어요. 동수 할아버지가 저를 뒤로 밀었습니다. 박미자 씨, 진정하세요. 총 내려놓으세요. USB 내놓으세요. 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안 그러면 쏠 거예요. 민석이가 떨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회장님이 민석이를 쳐다봤어요. 넌 가만히 있어.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줄게요. 여보, 제가 소리쳤습니다. 괜찮아요, 순희 씨. 목숨이 더 중요해요. 동수 할아버지가 USB를 꺼냈어요. 그리고 회장님께 던졌습니다. 회장님이 USB를 받았어요. 확인했습니다. 맞네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나는 오빠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을 거예요. 회장님이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검은 옷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에는 민수가 있었어요. 동수 할아버지의 옛 동료요. 그리고 그 옆에 5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얼굴이었어요. 박철수였습니다. 회장님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오빠?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미선아, 오랜만이네. USB 찾았구나. 회장님이 총을 들었습니다. 오빠, 나한테 돈 줘야 해.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지만 안 돼. 그 돈은 다 내 거야. 뭐라고? 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절반은 내 거라고. 아버지 유산이었다고.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그건 30년 전 일이야. 이제 시효도 지났어. 그 돈은 내가 키웠고 내가 쓸 거야. 회장님이 총을 겨눴어요. 오빠. 박철수가 손짓했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회장님한테서 총을 빼앗았습니다. 회장님이 주저앉았어요. 오빠. 왜? 박철수가 회장님을 내려다봤어요. 넌 이용당한 거야, 미선아. 박철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순희 씨, 오랜만이에요. 저는 떨었습니다. 당신이 남편을 죽였죠? 박철수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정훈 씨가 경찰에 가려고 했거든요. 나는 살아야 했어요. 저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 나쁜 사람. 박철수가 USB를 집어들었어요. 이제 이게 내 거네요. 30년 만에 찾았어요. 이제 증거를 없애고 돈을 가지고 다시 떠날 거예요. 동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박철수, 넌 도망칠 수 없어.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김동수. 넌 신고 안 했어. 순희 씨 보호하느라 바빴잖아. 동수 할아버지가 당황했어요. 박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USB도 내 거야. 증거도 없어. 나는 자유야. 그때였습니다. 민석이가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모두가 민석이를 쳐다봤습니다. 민석이가 자기 휴대폰을 들었어요. 저는 다 녹음했어요. 방금 한 말 전부요. 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그리고 이미 경찰에 전송했어요. 지금 오고 있을 거예요. 민석이가 웃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민석아. 엄마,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아빠가 살해당한 거요. 그리고 누가 했는지도요. 민석이가 설명했습니다. 1년 전에 다락을 정리하다가 상자를 찾았어요. 열어봤죠. 그래서 전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경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USB는 있지만 박철수가 한국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박철수가 돌아올 때까지요. 그리고 오늘 왔죠. 민석이가 박철수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우리 아빠를 죽였어요. 이제 벌 받을 시간이에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용 마이너스 삐용 마이너스. 경찰차였어요. 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동수 할아버지가 막았습니다. 넌 어디도 못 가. 민수도 당황했어요. 형님, 어떡해요? 박철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경찰이 아파트로 들어왔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집 문이 열렸어요. 경찰관 5명이 들어왔습니다. 경찰,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박철수와 민수, 그리고 다른 남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나라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박미자 회장님도 체포됐어요. 회장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순희 씨, 미안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장님도 끌려나갔습니다. 경찰이 USB를 증거물로 압수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진술서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서로 같이 가시죠. 알겠습니다. 우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긴 진술이 이어졌어요. 30년 전 일부터 오늘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끝났어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저, 동수 할아버지, 민석이 셋이서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 민서가. 넌 잘했어.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석이가 울었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동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순희 씨. 네. 이제 끝났어요. 정훈 씨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남편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 이제 편히 쉬세요. 동수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박철수는 살인교사, 횡령, 사기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사가 구형했어요. 징역 30년.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철수, 징역 30년. 박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와 다른 공범들도 처벌받았습니다. 박미자 회장님은 징역 5년. 공범은 아니었지만 증거인멸 시도로요. 그리고 돈이 찾아졌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에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자가 붙어서 50억이 되었습니다. 그 돈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어요. 저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원한 게 그거였으니까요. 다만 경찰에서 감사패를 받았어요. 30년 미제 사건 해결 공로. 남편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이제 쉬세요. 동수 할아버지와 저는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엔 의심했고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믿게 됐어요.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 동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순희 씨, 후회 안 해요? 나랑 결혼한 거요? 저는 웃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당신 덕분에 남편 억울함도 풀었고요. 그리고 사랑도 다시 찾았어요. 동수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이는 변했습니다. 아버지 일을 겪고 나서요. 더 성숙해졌고 책임감도 생겼어요. 그리고 취업도 했습니다. 법무법인에 취직했어요. 아버지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딸 은지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이제는 동수 할아버지도 가족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 산소에 갔어요. 동수 할아버지와 함께요. 여보, 인사드려요. 제 새 남편이에요. 동수 할아버지가 절을 했습니다. 정훈 씨, 순희 씨 잘 모시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여보,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모든 게 해결됐어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순이야. 행복해. 산소를 내려왔습니다. 동수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희 씨, 점심 먹으러 갈까요? 좋아요. 우리는 산 아래 식당으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를 보다가 저는 웃었습니다. 왜 웃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뭐요? 우리가 처음 만난 게 경로당이었잖아요. 김치찌개 먹으면서요. 동수 할아버지도 웃었어요. 맞아요, 그랬죠. 그때 생각나요? 물론이죠. 순희 씨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75살에 예쁘다니. 진짜예요. 지금도 예뻐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는 민석이와 은지가 놀러 왔어요.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75살에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줄 몰랐습니다. 고난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게 잘 풀렸어요.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일상은 평화로웠어요. 동수 할아버지와 저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침을 먹었죠. 점심에는 경로당에 갔어요. 네, 우리는 다시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 처음 다시 갔을 때가 기억나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순희 씨, 동수 씨, 오랜만이에요. 모두들 반갑게 맞아줬어요. 1년 동안 안 보였잖아요.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 해결됐어요. 다행이네요. 박미자 회장님은 없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으니까요. 새 회장님이 선출됐어요. 72세 김영숙 할머니였습니다. 순희 씨, 동수 씨,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저희도 오고 싶었어요. 우리 경로당에 큰일이 있었다면서요? 뉴스에서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도 대단해요. 30년 전 사건을 해결하다니 민망했습니다. 경로당 생활이 다시 시작됐어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점심 먹고 화투 치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저희에게 자주 물어봤어요. 순희 씨, 저도 고민이 있는데요. 들어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손자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었습니다. 가족 문제, 재산 문제, 건강 문제.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줬어요. 동수 할아버지도 도와줬습니다. 전직 형사였으니까 법적인 조언도 해줄 수 있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얼굴이 수심에 가득했습니다. 저기, 이순희 씨시죠? 네, 맞아요. 저는 최정자라고 해요. 다른 경로당에서 왔어요. 아, 그러세요. 앉으세요.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순희 씨 이야기 들었어요. 뉴스에서요. 아,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30년 전 일을 해결하시고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 딸이요. 네. 요즘 이상해요. 할머니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45세였어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새 남자친구를 만났대요. 그건 좋은 일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최근 들어 딸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요? 처음에는 500만 원. 그 다음에는 1000만 원. 이번 주에는 2천만 원을 달래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유는 뭐래요? 사업 투자래요. 남자친구가 사업한대요. 투자하면 큰 돈 번다고. 저는 동수 할아버지를 쳐다봤어요. 동수 할아버지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자 씨, 그 남자 어떤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딸이 소개도 안 시켜줘요. 만나고 싶다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동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딸분 요즘 어때요? 얼굴색은요? 안 좋아요. 수척해졌어요. 그리고 밤에 자주 전화해요. 울면서요. 이건 수상해요. 동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거나 사기일 수 있어요. 정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순희 씨가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우리가 알아볼게요. 동수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좀 조사해 볼게요. 딸분 이름이랑 남자친구 정보 주세요. 할머니가 감사하다며 절을 했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가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어요. 아직도 경찰 쪽에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순희 씨 알아냈어요. 뭔데요? 그 남자 사기꾼이에요. 역시 그렇군요. 이름도 가짜고 직업도 가짜예요. 정가도 있어요. 결혼 사기로 2번. 세상에. 지금 정자 씨 딸한테서 돈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자 할머니한테 연락했습니다. 할머니 알아냈어요. 그 남자 사기꾼이에요. 정말요? 네, 정가도 있어요. 빨리 딸분한테 말씀하세요. 알겠어요. 하지만 며칠 후 할머니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순희 씨, 딸이 안 믿어요. 뭐라고요? 사기꾼이라고 말했는데 딸이 화내면서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집 나갔어요. 남자친구한테 간 것 같아요. 저는 동수 할아버지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딸분을요? 네, 그리고 그 남자도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저희는 정자 할머니와 함께 딸을 찾아갔습니다. 딸은 남자친구 집에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이 나왔어요. 40대 중반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어요. 엄마, 왜 왔어요? 수정아, 얘기 좀 하자. 저는 싫어요. 딸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가 문을 막았어요. 잠깐만요, 수정 씨. 우리 얘기 좀 들어봐요. 누구세요? 저는 전직 형사예요. 그리고 당신 남자친구에 대해 아는 게 있어요. 남자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당신이 김민호 씨죠? 네, 그런데요. 동수 할아버지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당신 전과 기록이에요. 남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정 씨가 서류를 봤어요. 이게 뭐예요? 결혼 사기 전과 2번, 사기 전과 3번. 최근에 출소했네요. 수정 씨가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민호 씨, 이게 정말이에요? 남자가 당황했어요. 그건 오해야. 오해요? 동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은 수정 씨한테서 돈 뜯어내고 있어요. 사업 투자라는 명목으로요. 수정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남자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수정아, 내 말 들어봐. 수정 씨가 소리쳤어요. 나가요. 당장. 결국 남자는 쫓겨났습니다. 수정 씨는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괜찮아, 괜찮아.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동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가능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자 할머니가 저희에게 절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딸을 구해주셔서. 그날 이후로 저희에게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다른 경로당에서도요.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가족 문제, 사기 문제, 학대 문제. 저는 동수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소를 만들면 어때요? 상담소요? 네, 노인들을 위한 상담소요. 법률 상담도 하고, 가족 상담도 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저희는 경로당 회장님께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노인 상담소를 만들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돈은요? 저희가 조금씩 모으면 돼요. 회원들한테 한 달에 10,000원씩만 받아요. 그리고 자원봉사로 운영하고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한 달 후 은빛 상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로당 작은 방 하나였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상담소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회원들이 다 모였어요. 동네 신문에서 기자도 왔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저와 동수 할아버지가 앞에 섰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인사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순희입니다. 저는 1년 전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돕고 싶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을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저는 김동수입니다. 30년간 형사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정의를 위해 싸웠죠. 이제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노인분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다시 박수가 울렸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실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법률 상담, 가족 상담, 사기 예방 교육, 그리고 위급할 때 신고 대행도 해드릴 거예요. 상담소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15명이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어떤 분은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어떤 분은 금융 사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학대 때문에 왔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어요. 경찰에 연결해 드리기도 하고,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기도 하고, 가족과 대화할 수 있게 중재하기도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빛 상담소에 지원금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었어요. 저희는 기뻤습니다. 그 돈으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었거든요. 전문 상담사도 한 분 고용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공간도 넓혔습니다. 경로당 옆 빈 가게를 빌렸어요. 이제 제대로 된 상담소가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TV에서 연락이 왔어요. 뉴스에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노인 인권 보호 특집이었어요. 저희 상담소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수 할아버지와 상의했어요. 여보, 어떻게 할까요?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나가요. 촬영 날이었습니다. 기자와 카메라맨이 왔어요. 상담소를 촬영했습니다. 저희와 인터뷰도 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순희 씨, 왜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주변에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동수 씨는 어떠세요? 동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정의를 위해 일했어요. 은퇴했다고 끝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약자를 보호하는 거죠. 뉴스가 방송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상담소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는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반년 후에는 전국에 은빛 상담소가 10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본부가 됐어요.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6살이었어요. 동수 할아버지는 79살.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활동적이었습니다. 매일 상담소에 나가서 일했어요. 노인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도와줬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서 동수 할아버지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순희 씨, 네, 행복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요. 동수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요. 당신 덕분에 남편 억울함도 풀었고 새로운 삶도 찾았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일도 하게 됐죠. 우리 잘했어요. 동수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물론이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상담소에서 할머니 한 분을 도왔다. 며느리한테 학대받던 분이셨다. 우리가 도와서 복지관으로 모셨다. 이제 안전하게 지내실 거다. 할머니가 고맙다며 우셨다. 나도 울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동수 할아버지와 함께여서 감사하다. 76살에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니.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다. 나는 행복하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언제든 사랑할 수 있고, 언제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동수 할아버지와 산책을 나갔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가을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공원을 걸으며 동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순희 씨, 다음 달에 제주도 갈까요? 좋아요. 여행 간 지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신혼여행 이후 처음이네요. 그때 생각나요? 물론이죠. 우리 옛날처럼 행복하게 여행해요. 상담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몇 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희는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인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손자가,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하루, 의미 있는 하루, 행복한 하루. 저녁이 되어 상담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5분을 도와드렸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동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도요. 내일도 열심히 해요. 그럼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상담소는 잘 돼요? 응, 오늘도 여러분 도와드렸어. 대단하세요, 엄마. 아빠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면 좋겠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석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순이야. 정말 잘했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동수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순희 씨, 왜 울어요? 아니에요, 행복해서요. 동수 할아버지가 저를 안아줬어요. 나도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여서요.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의 별을 보며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81세가 되었어요. 동수 할아버지는 84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건강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경로당에 나가고 상담소에서 일했습니다. 은빛 상담소는 이제 전국에 50개가 넘었어요. 수천 명의 노인들을 도왔습니다.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사기를 막고 학대에서 구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인정해줬어요.
저와 동수 할아버지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청 대강당에서 시상식이 열렸어요. 민석이와 은지도 왔고 손주들도 왔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가장 보람 있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분들이 다시 찾아와 고맙다고 할 때였어요. 순희 씨 덕분에 살았어요. 동수 씨 덕분에 가족과 화해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순희 씨, 네, 우리 정말 잘 살았죠?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요, 정말 잘 살았어요. 후회 없어요? 전혀요. 동수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는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요. 저도요, 여보.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물론이죠. 다음 날 상담소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30대로 보였습니다. 저기, 이순희 선생님 계세요? 네, 제가 이순희예요. 여성이 환하게 웃었어요.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시죠? 5년 전에 도움받았어요. 엄마가 사기꾼한테 당할 뻔했을 때요. 아, 정자 할머니 따님. 네, 최수정이에요. 수정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옷차림도 단정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그때 선생님들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사기꾼한테서 돈도 다 돌려받았고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재취업도 했어요. 정말요? 네,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처럼 사람들 돕는 일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대단하네요. 수정 씨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뭐예요? 기부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100만 원이에요. 상담소에 써주세요. 저는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수정 씨.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선생님들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저도 다른 사람 돕고 싶어요. 수정 씨가 떠난 후 저는 동수 할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여보, 봤어요? 네, 봤어요.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석이가 와 있었어요. 엄마, 동수 아버지 오셨어요? 민석아, 왜 왔어? 오늘 엄마 생신이잖아요. 아, 깜빡했네. 케이크 사왔어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은지도 왔고 손주들도 왔어요. 초에 불을 켰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호마이너스하고 초를 불었어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며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80에도 상담소 운영하시고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나이 들어도 의미 있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 민석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어.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몇 살까지 살 거예요? 글쎄, 100살? 우와, 20년이나 더. 그래, 할머니 오래 살아야지. 너희들 보려면. 밤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동수 할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순희 씨,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여보. 선물 있어요. 동수 할아버지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봤습니다. 목걸이였어요. 하트 모양 펜던트였습니다.
예쁘다. 마음에 들어요? 정말 좋아요. 동수 할아버지가 목걸이를 채워줬어요. 당신은 내 영원한 사랑이에요. 저도요, 여보.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80세의 키스였지만 여전히 설렜어요.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84세, 동수 할아버지는 87세가 되었어요. 은빛 상담소는 이제 100개가 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노인들을 돕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명예 고문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운영을 맡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매주 상담소에 나갔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싶었거든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와 산책을 나갔어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예쁘죠? 정말 예쁘네요. 우리 여기서 사진 찍어요. 좋아요. 젊은 커플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둘이 손잡고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순희 씨,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완성됐어요. 저도요, 여보. 만약 다시 태어나도 당신 만날 거예요. 저도 당신 찾을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는 웃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75에도 사랑할 수 있고, 80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포기하지 않는 한, 꿈을 잃지 않는 한. 30년 전 남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절망했었어요. 하지만 동수 할아버지를 만나 다시 일어섰습니다. 진실도 밝혔고 사랑도 찾았고 새로운 인생도 살았어요.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나누고 싶어요.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요. 오늘도 해가 뜹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저는 동수 할아버지와 함께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당신과 함께니까요. 상담소에 가요.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가요. 우리는 손을 잡고 나섰습니다. 84세와 87세의 부부.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꿈꾸고, 여전히 일하는 부부.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순희 할머니와 김동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75세의 사랑을 찾고 30년 전 비밀을 밝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였죠. 우리는 종종 나이 때문에 포기합니다. 이제 늦었어. 나이가 너무 많아. 하지만 이순희 할머니는 보여주셨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사랑하고 도전하고 꿈꾸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꽃잎 사연 드림.